부산행의 속편 아닌 속편인데다가 모처럼 개봉하는 대작영화라 지대한 관심을 얻었던 반도가 마침내 뚜껑을 열자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중입니다. 말이 좋아 엇갈린다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미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 실망이 컸던 영화입니다. 액션의 양과 여성 캐릭터의 부각 정도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도는 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당연히 보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꼽는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에 비하면 캐릭터 구축에 공을 들여서 좋았다고 했던 반도의 초반부는 순전히 정석에게 누나와 조카를 잃은 데 따른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데 할애합니다. 부산행이 캐릭터와 드라마의 형성에 가족주의를 표방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식을 따랐던 것처럼 반도도 도입부의 사연을 통해 정석에게 불안정한 심리를 안겨주면서 시작하죠. 따라서 정석이 영화 속의 여정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길티, 즉 생존자로서의 죄의식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과정이 반도의 주요 골자가 되리란 건 자명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명해 보였으나 영화가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본분을 잃고 삼천포로 빠져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실제로 정석은 누나를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과 함께 살아남은 매형의 원망까지 받으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서울로 가게 되는데, 정작 그 즈음부터 민정의 일행이 나타나면서 시점이 바뀌는 동시에 영화의 주축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정석의 심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대신에 민정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관객의 몰입을 절해하고 흥미를 잃게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성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가 밀어냈다고 불만을 가진 것 절대 아닙니다. 성별과는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이야기에는 무릇 주인공이 있기 마련이고, 주인공은 말 그대로 이야기의 주인입니다. 그런 캐릭터를 잃어버리거나 뒷전으로 내몬 영화가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란다면 엄청난 오산이죠. 반도는 정석이 주인공이고 정석을 연기한 강동원 씨가 주연이란 게 너무나도 명백해 영화가 시작할 때 갈등을 안기고 끝날 때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도 과정은 빈약하기 그지없으니 관객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의 지분을 상당수 앗아간 민정의 일행이 선사하는 드라마가 매력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데 제 손모가지를 걸 수 있습니다. 정석은 정석대로 민정의 일행에게 밀려나는 바람에 눈길을 끌지 못했다면 민정의 일행도 사지에서의 생존으로 피어났을 결속력과 유대감을 단순히 몇 마디 대사로만 피력하는 게 고작이라 관객의 감정을 움직이는 데 실패하고 말아 두 마리는커녕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한 채 막을 내립니다. 반도가 이렇게 무너진 첫 번째 원인은 페미니즘에 대한 어설프고 얄팍한 집착입니다. 할리우드와 비슷하면서도 한국 영화가 더 심하고 비겁한 꼴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할리우드의 경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구전을 우려먹기 위해 페미니즘을 적용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다가 도리어 훼손하기 일수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는 최소한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내세우는 반면, 애초에 프랜차이즈 영화가 전무한 셈이나 마찬가지인 한국 영화는 남성 캐릭터가 주연인 영화에 여성 캐릭터를 조연으로 합류시키되 그 역할과 비중을 예전보다 중요시하려 합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변화인 건지 페미니즘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후자에 가까워서 막말로 끼워 팔기 내지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합니다. 그 탓에 종종 없어도 되는 캐릭터가 분량만 잡아먹고 있는 꼴을 보게 되는 거죠. 성별을 떠나서 조연을 입체적으로 다룬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더욱이 시간이 한정된 영화에서 조연이 주연을 서포트하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두드러지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도하면 도리어 영화를 망치는 주범이 될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개봉한 좀비 영화 두 편이 딱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살아있다는 영화 전반이 그랬던 것처럼 개연성을 지나가는 개한테나 줘버리면서 무턱대고 여성 캐릭터를 전사로 둔갑시켰는가 하면, 반도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낫지만 주객전도가 일어나면서 주연의 존재감이 대거 반감됐습니다. 물론 왜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두 영화처럼 캐릭터는 살지언정 영화에는 치명타를 안기는 부작용만 초래합니다. 아울러 리뷰에서 지적했듯이 이럴 거면 차라리 여성 캐릭터의 영화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할리우드는 프랜차이즈 영화라는 안전장치에 힘입어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업 영화는 계속해서 페미니즘의 영향 또는 눈치를 보면서 여성을 격조 있는 조연으로 앞세웠다가 무리수를 남발해 좌초하기 일쑤입니다. 굉장히 드물게 국가부더의 날은 김혜수 씨의 연기와 더불어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기용해 비교적 잘 살린 상업 영화였으나 이런 예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나머지는 죄다 비겁하고 치졸한 눈치 싸움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 걸캅스는 솔직하고 용감해서 훨씬 보기 좋습니다. 반도는 결말에 이르러 한국 영화의 적폐라고 해도 무방할 신파를 안기면서 끝납니다. 신파 자체에 극심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로지 관객의 눈물을 쥐어짜기 위해 개연성과 설득력을 모두 상실한 채 터무니없는 상황과 연출로 죽을 쑤니다. 반도의 그런 결말부는 개연성을 제외하고라도 두 가지에서 영화를 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석도 그렇고 민정의 일행도 그렇고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큼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권혜요 씨의 캐릭터가 죽을 때 영화 속의 캐릭터들은 비극을 연기하는데도 관객들에게는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죠. 민정과 아이들의 관계도 설정에만 기댄 바람에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고, 정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결말부에서 정석으로 하여금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만들도록 민정을 동원한 상황 설정이 설사 난국을 타게 하더라도 관객으로부터 공감을 얻기에는 무리였다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정석은 누나를 잃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매형이 자신에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원망했던 걸 상기하게 되는데, 대체 무슨 시도를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건지 회의적인 의문을 가진 사람이 저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석이 누나를 나몰라라 하고 버렸던 것도 아니고, 민정이 홀로 남겨진 상황 역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게 이타주의든 인도주의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좀 더 그럴듯한 설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그게 안 되면 감정적으로 호소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반도의 결말부는 둘 중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도입부에서 봤던 정석의 사연은 결국 철저하게 신파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였던 걸로 전락합니다.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가면서 주인공의 변화를 이끌어낸 게 아니라 단지 결말부에서 신파로 정점을 찍기 위해 민정과 아이들의 관계와 더불어 정석의 트라우마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얻어낼 수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반도는 제 아무리 위험천만한 상황이 닥쳐 만에 하나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희생하게 될지라도 일단 앞뒤 재지 말고 구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을 무작정 내린 셈이나 마찬가지라 관객으로부터 질타받을 여지를 한껏 높여버립니다. 그런 강요어린 주장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 영화는 진짜 신파 없이는 못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 감정을 자극하려 하지 말고 제발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되나요?